저는 10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입니다. 슬아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다 계시고 남편은 저보다 1살 많고 남편 아래로 8살 어린 여동생 하나 있네요. 시동생은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가 연락두절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동생이 있었다는 것도 알았네요. 시동생과 남편과 시누이 사이에 있는 자식이더군요. 저는 남편과 시누이 나이 차이가 꽤 있어서 시누이를 늦둥이로 낳으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었더군요. 남편은 한 번도 자기 동생 얘기를 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시누이 역시 자기 오빠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시동생이란 단어가 금지어와 같은 거였어요. 시부모님 두 분 다 말을 하지 않고 두 남매도 전혀 말을 꺼내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워낙 호기심이 많거든요. 결혼해서 얼마 안 되어서 시동생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니 많이 놀라기도 하고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지요. 그리고 저는 저희 친정에서 장녀이고 동생들이 다 여동생들만 있어서 그런지 시동생이 있었다는 말에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마음과 다르게 시동생의 존재를 알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다들 보니까 시동생의 존재를 숨길 수 있으면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가 봐요. 왜냐면 시동생의 사진도 물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댁에 갔다가 아버님이 물건 하나를 창고에서 찾아오라고 해서 창고에 갔다가 물건들 속에서 소중히 감싸 넣은 종이 안에서 우연히 사진 한 장을 봤는데 가족 사진으로 보이는 것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사진에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아버님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데 두 팔만 보이더라고요. 순간 창고에 혼자 있어서 그런지 소름이 돋으면서 무서웠어요. 저는 그 사진을 있던 곳에 조심히 내려놓고 찾으려 하던 물건도 못 찾고 그냥 나왔어요. 그 순간 오싹한 기분도 들었지만 아버님이 워낙 물건을 많이 쌓아두셔서 도저히 원하는 것을 찾아다 드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화장실에 가는 바람에 제가 찾으러 갔는데 저는 창고에 물건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네요. 아버님은 취미가 골동품 모으시는 거라고 들었긴 했는데 생각보다 가지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기에도 너무 멋있는 것들도 다 창고에 처박혀 있어서 아쉬웠어요. 희귀한 물건들도 있었고 언뜻 어릴 적 시골 할머니 집에서 봤을 법한 물건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할머니가 재봉틀에 실을 끼워 옷도 만들어주시고 했는데 그게 생각나더군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모으시면 창고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좀 전에 봤던 사진이 자꾸 뇌리에 스쳐 조심스럽게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자기야, 혹시 형이나 동생 더 있었어? 하자 신랑은 당황을 하면서 왜 갑자기? 아니, 아가씨랑 자기랑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하자 대화 주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더군요. 저는 눈치도 빠른 편이라 굳이 더 이상 묻지는 않고 기회 되면 자리를 마련해서 다시 물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면 바로 말을 했을 텐데 신랑이 돌리면서 되려 저한테 동문서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댁을 갈 때마다 자꾸 그 사진이 거슬렸어요. 그리고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제가 결혼한 지 4개월 정도 되니까 편해지셨는지 제 앞에서 자꾸 두 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처음엔 말을 안 하시고 계셔서 조용한 분들이구나 생각했는데 살면서 알게 되었는데 입을 열게 되면 두 분이 부딪히는 것 때문에 아예 제가 가면 입을 닫고 할 말만 하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님은 감옥하시고 어머님은 현모양처인 줄을 알았네요. 한번 제 앞에서 싸우게 되면서부터는 두 분이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싸우시니까 시댁에 갈 때마다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어린 나이도 아닌 30에 결혼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적응이 안 되더군요. 저는 저희 부모님 싸우시는 거 못 보고 자라서 그런지 불안한 거예요. 신랑도 저희 친정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 아무리 말을 드려도 고쳐지지 않으셨어요. 기분 좋게 계시다가도 갑자기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싸우시는 거예요. 이유 같지도 않은 걸로도 싸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언성을 높이고 욕까지 하세요. 처음으로 싸우게 된 것을 본 것도 아버님이 밖에서 뭘 주워 오셨는데
어머님은 그걸 보자마자 남의 거 주워왔다고, 그게 재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져왔다면서 가져다 버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보기에는 좋아 보였어요. 사실 저도 남의 물건 쉽게 가져오는 거 별로였지만 이건 너무 좋아 보이고 탐나 보였어요. 저는 두 분의 싸움을 멈추게 하고 싶어서 그거 제가 가져간다고 하고 싸움을 말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좋아서 다음엔 더 좋은 걸 주워다 주신다 하고, 시어머니는 그나마 생각이 있으신지 말귀를 뒤로 듣냐면서 저렇게 바보같이 말귀를 못 알아쳐먹는다라고 제 앞에서 아버님을 하도 뭐라고 하셨어요. 민망했지만 화제를 돌려 분위기를 살리려고 해도 두 분이 이미 화가 나셔서 거기에 있기 뭐해서 저희는 다른 날보다 일찍 시댁집을 나서서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갈 때 그 물건을 행여나 두고 갈까봐 차까지 가져다 주시면서 배웅을 하시면서 잘 가져가라고 하시면서 오래 둘수록 값어치가 높아진다고 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정말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었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시동생 말인데요. 시동생 얘기를 제가 궁금해서 못 참고 시부모님 있는 곳에서 결혼하고 1년 좀 안 됐을 때 창고에 가서 그 사진을 들고 가 부모님께 물어봤어요. 두 부모님은 화들짝 놀라면서 사진 왜 안 버렸냐고 하면서 시어머니, 아버님을 향해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시동생을 버린 것 같았고 아버님은 아직 아들을 버리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아버님의 골동품 모으는 버릇도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나서 생긴 버릇이랍니다. 두 부모님 행동이 너무 대조가 되다 보니 저는 더 의문감이 들었고 자꾸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들 가족에게 말하기 뭐한 비밀이 있나 해서 저는 아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아가씨는 그딴 인간 자기한테 말하지 말라 하더군요. 남편도 자기 동생에 대해 말하기 싫다고 하고 이들 가족에게 말 못한 엄청난 일이 있었구나 싶어서 그냥 덮으려 해도 자꾸 생각이 나서 아직은 아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 시아버지께 물어보았어요. 시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더니 커가면서도 계속 시어머니를 골치 아프게 했다네요. 시동생은 팔싹둥이로 태어나 잔병치레를 많이 했는데 초등학교 됐을 때는 친구들과 허구한 날 싸우고 남의 물건을 자꾸 손을 대서 시어머니가 시누이는 챙기지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누이는 자기 둘째 오빠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오빠 때문에 사랑도 못 받고 막내인데도 자꾸 뒷전으로 밀려서 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문제를 일으켰는지 물어보니 아버님은 한숨을 내쉬면서 어머니, 남편, 시누이 다 둘째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말을 하셨어요. 먼저 어머님은 친정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셔서 급하게 시동생을 친정에 가끔 맡기셨는데 그때 시어머니의 친정 아버지께서 어린 시동생에게 막걸리에 설탕을 타서 먹였던가 봐요. 그분도 대단한 게 어린 외손주를 술친구로 생각하셨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인 건지 나중에 그걸 알고 시어머니 바로 시동생을 집으로 데려왔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동생이 말썽을 부렸다고 해요. 애들을 때린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학교에 불려다녔는데 문제는 시동생이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 사춘기를 더 심하게 겪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시어머니는 자신의 친정아버지를 탓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동생이 담배도 피우고 술도 애들과 같이 먹었다가 정학도 당하고 심지어 친구 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다가 자기 용돈으로 썼다네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겨우 고등학교까지 갔는데 여자애들과 술을 먹고 나쁜 짓을 하는 바람에 임신을 시켜서 동네가 난리가 또 한 번 나고 없는 살림에 돈을 마련해서 그 집에 줬다고 해요. 결국 시동생 퇴학당하자 집에서 빈둥빈둥 놀다가 남편의 대학 등록금을 가지고 튀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댁이 워낙 어려웠던 상황이라 돈을 여기저기 빌려서 겨우 마련해놨는데 다 가지고 튀는 바람에 대학을 포기하고 군입대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시동생은 친구들과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그만 사고를 냈고 결국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쯤 시어머니의 친정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 그날부터 해서 친정의 발길을 뚝 끊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형제들과도 아직도 안 보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쩐지 형제들 있다고 들었는데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머님은 이 모든 잘못이 친정아버지가 시동생에게 어릴 적에 술을 먹여서 시동생이 술을 일찍 시작한 것이다 라고 탓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동생이 나쁜 쪽으로 빠졌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지를 않았다고 하는데, 어머니 입장이 아니다 보니 이해가 안 되지만 평생 후회할 짓을 한 것 같았어요. 이건 너무 억지 아닌가 싶었어요. 어머님의 친정엄마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계시다 고독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다른 형제들도 있지만 아버지가 술을 달고 살고 삶을 포기한 듯 사시니까 형제들도 포기했던가 봐요. 돌봐드리는 자식이 없다 보니 그렇게 가셨다고 하네요. 술을 드시고 냉방에서 돌아가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데 시아버지한테 나머지 얘기를 듣고 나서는 시어머니도 참 힘들었겠다 싶었어요. 시어머니 어릴 땐 죽도록 아버지한테 얻어터지고 자라면서 내내 술주정 다 들어가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절머리가 났을 텐데 거기에 자식이 어릴 때부터 속 썩이더니 술부터 배워서 나쁜 짓이라고는 다 하고 다니니 자식도 정이 떨어지고 친정아버지도 미워했을 만 했겠다 싶더군요. 그래도 자식인데 그냥 아들이 감옥 간 날 시동생의 물건을 다 버리고 그때 자식도 버렸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아버님이 시동생 출소하는 날 가서 만났는데 시동생 다신 자기 찾지 말라고 했다네요. 불효만 저질러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아들은 오늘 죽은 걸로 생각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그 이후에 시동생을 못 봤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시동생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저희 시댁의 기가 막힌 비밀을 알게 되면서 시부모님이 왜 자꾸 다투는지도 알게 되었네요. 서로의 감정에 골들이 쌓여서 다투는 거였어요. 아버님은 어머님을 미워하는 것이 그래도 부모인데 그걸 왜 끌어안아야지, 그걸 못하고 남보다 못한 행동을 하신다고 어머님을 미워하시고, 어머님은 반대로 아버님한테 그런 자식도 자식이라고 잊지 못하고 아들이 좋아하던 물건 음식들을 사다가 죄다 집에 쌓아두는 것을 못마땅해서 자꾸 싸우시는 거였어요. 얘기를 듣자 하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가족들이 시시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시댁 가족사는 이러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니고 더한 일이 있어 그걸 말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잠시 시동생 얘기에 빠져서 정작 말하려고 한 걸 이제 말해야겠네요. 제가 아버님한테 신혼 때 그때 시동생 얘기를 듣고 나서는 두 분이 싸워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의 눈치를 보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시댁에 신혼 때는 매주 가다가 애가 생기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2주에 한 번, 애가 아프거나 집안일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싸워도 그냥 참았던 게 매일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기에 참았는데, 임신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두 분 싸우시는 강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집으로 와버렸어요. 아이 낳고도 두 분의 언성이 높아진다 싶으면 바로 짐 싸서 와버리니까 어느새 두 분도 저의 행동에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그만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잘 통했어요. 두 분이 싸우기만 하면 짐을 싸버려서 저희 집으로 넘어와 버리니까 두 분이 저희 갈 때는 입을 닫으시고 노력하시고 서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싸우시긴 했습니다. 그다지 목청을 높이지 않아서 그렇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향해서 잔소리 따발총을 쐈어요. 아버님이 자꾸 물건을 주워오니까 그럴만도 하지만 아버님은 그게 낙이자 취미가 되어버리셔서 어머님의 말에 대꾸도 반응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어머님은 더 약이 올라서 더 하셨죠. 사실 집안에 쌓아놓기 시작하니까 그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남편이 한 소리 했죠. 아버지는 물건 집에까지 들이는 거 이거 그만하세요. 이러다 애가 아버지 방이라도 들어갔다가 물건에 파묻혀 다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만하세요. 두 분이 싸우시는 거 태호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어머니도 더 잘 아실 거면서 왜 어머니도 똑같은 실수를 하세요? 술이 아니면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태호 생각해서 싸울 일이 있으면 재우고 말하고 애 장모님한테 잠깐 맡겨두고 싸우는데, 여기만 오면 스트레스를 제가 받는데 저희 태호는 어쩌겠어요? 제발 지겹지도 않으세요?
다음에 또 이런 식이면 저 정말 여기 안 옵니다. 하고 못을 박았어요. 남편의 그 한마디가 통했는지 아버님 집안의 물건 정리하기 시작했고 어머님은 많은 걸 느끼셨는지 그때도 아무 소리 못 하시더니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버님이 집안 정리를 하면서 오래 두면 값이 나갈 만한 것들 몇 개를 주셨어요. 시어머니 그걸 바라보면서 쓰레기를 며느리 주냐고 뭐라 하셨고 저한테도 버리라고 뭐하러 옛날 물건을 가지고 가냐고 하면서 저를 이해 못한다는 식으로 쳐다보았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챙겨와서 장식품으로 놓았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시누이도 아버님이 챙겨주신다고 하나 준다고 하는데 쓰레기 자기한테 주지 말라고 해서 그것도 제가 챙겨왔는데 이제부터 시댁에서 이 일로 대판 싸움이 났네요. 제가 시누이가 싫다고 버리라고 한 거 챙겨오면서 그때 다짐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네요. 제가 나중에 이거 행여나 감 나가는 물건이라고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분명 싫다고 했고 버린다고 해서 제가 챙긴 거니까 나중에 아무 소리 말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라고 말을 했는데 왜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건이랑 다른 거 하나가 세월이 흘러 기회가 되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감정을 받았는데 값이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이사하고 지인들을 불러 밥을 먹었는데 이사하기 전에는 애가 어릴 땐 장식품 같은 거 잠시 포장해서 창고에 뒀었는데 이사하면서 거실에 통유리를 장식을 해놨는데 지인이 그걸 보고 감정 한번 받아보라고 너무 멋지고 고급스럽다면서 꼭 받아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돈 생각 없이 감정 받았네요. 저도 사실 금액 듣고 놀라긴 했는데 남편도 놀라더군요. 남편이 더 흥분해서는 시댁에 있는 물건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해서 제가 몇 개 가져다 받아봤는데 전혀 값어치 없는 것도 있었고 그나마 조금 나가는 것도 있었어요. 그때서야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탓하면서 버리려면 제대로 보고 버려야지 버리라고 했다고 아무거나 버렸냐면서 줄라면 딸도 주지 며느리만 줬다고 뭐라 하시고 이 모든 것도 또 아버님께 탓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님 탓을 했어요. 시누이 어머니한테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단걸음에 시댁으로 와서는 다짜고짜 그 물건을 저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애초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주려고 한 거 아니냐면서 쌩떼를 쓰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던 참에 어머님까지 거들더군요. 맞다고 분명히 기억한다고 하면서 그냥 시누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시누이네는 시매부가 생활력이 없어서 시누이가 번 걸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머리가 돌아버렸나 봐요. 저는 못 준다고 했고 분명히 그때 가져갈 때 말했다. 쓰레기라고 하면서 싫다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무조건 모른다라로 잡아떼더군요. 저는 어림도 없으니까 그 물건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누이 눈 돌아가서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주려고 했던 거라고 하면서 개진상을 부리더군요. 돈에는 위아래도 가족도 없더라고요. 세상에 시댁 거실에 앉아 울고불고 아니 떼쓰는 애처럼 행동하는데 꼴 보기 싫어서 간다고 하니까 제 바지가랑이 잡더니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 거니까 욕심내지 말라고 없는 사람 도와준다 생각하고 양보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발 남의 물건에 욕심내지 말아요. 고모 쇼핑 중독만 고쳐도 생활 그다지 어렵지 않잖아요. 애 고모부도 아르바이트는 다닌다고 들었는데 왜 이러세요? 하자 언니네는 돈도 많고 집도 큰 집으로 이사 갔잖아요. 돈이 넘치면서 뭘 그렇게까지 욕심내세요? 하더군요. 저희도 대출 끼고 갔어요. 마침 저에게 뜻하지 않게 선물이 생겨서 대출비 갚는데 도움은 될 것 같다 좋긴 하네요. 그건 제 거니까 딴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남의 것에 욕심부리면 병나요. 하고 시댁을 나오는데 시어머니 저를 두고 말하는지 독하다고 하면서 욕심을 저렇게 부린다 하는데 전에 시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한순간 다 사라지더군요. 아버님은 대문 밖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시누이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분명히 네가 싫다고 했다고 하니까 어머니 또 시아버지를 발칵 잡아먹을 듯이 하자 며느리가 다짐까지 받았다고 말하시면서 두 분이 싸우시더니 시끄러우니까 네 집 가서 울라고 시누이를 가라고 하시더군요. 아버님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더군요. 저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봐 바로 안 가고 밖에서 듣고 있으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아버님을 향해 또 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며느리 줘서 줬냐? 하나밖에 없는 딸을 줘야지 왜 며느리 줘서 그래? 이 옆엔 내가 미쳤나? 며느리가 남이냐? 우리 큰아들하고 살고 있어. 왜 남한테 준 것처럼 그래? 그리고 너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값어치 할 거라고 챙겨가라고 했어 안 했어? 그래 나도 어쩔 수 없는 시애비인지 몰라도 내 딸한테 더 좋아 보이는 거 챙겨주게 되더라. 그래서 줬더니만 쓰레기라면서 네가 네 복을 차놓고 지금 누가 누구를 원망해? 바보 같은 짓을 둘이서 다 해놓고서 조용해! 하시는데 아버님 말 듣고 나니 서운하면서도 깔끔하게 말해주셔서 앞으로 괜찮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와서 남편한테 상황 설명했더니 남편이 혹시 모르니까 시누이 오면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물건 처분할 거면 서두르라고 했어요. 저는 혹시나 해서 시누이 때문만은 아니고 불안해서 가족용 CCTV를 설치해놨는데 며칠 후 친정엄마 생신이어서 친정에 갔는데 그날 세상에 시누이가 시어머니와 함께 저희 집을 왔는데 기가 막힌 것은 비번을 모르니까 심해부가 발이 넓은데 지인 중에 열쇠공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 사람을 불러서 열고 들어간 거예요. 우연히 저는 혹시나 해서 핸드폰으로 연결된 가족용 CCTV를 켰다가 4명이 저희 집을 서성이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그걸 저희 친정 식구와 남편 보더니 남편이 스피커로 뭐하는 짓이야 하고 소리쳤고 다들 놀라서 열쇠공 먼저 달아나고 심해부도 신발도 신지도 못하고 들고 튀고 그런 상황에서도 물건을 훔치려고 장식장으로 가는 시누이에게 남편이 너 그거 손만 대면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줄 테니까 한번 가져가 보라고 협박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도 자식을 말리지는 못할 망정 합세해서 뭘 더 누리겠다고 도둑질을 하러 왔냐고 소리치자 시어머니 시누이를 잡고 끌고 나가려고 하자 시누이 몸부림을 치면서 저거 자기 거라고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해부가 오더니 시누이를 끌고 나가더군요. 시어머니도 그 사이 주랭랑을 치더군요. 참 돈이라는 게 이렇네요. 어떻게 도둑질까지 하려고 했는지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바로 시댁으로 가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시댁을 다녀와서 그러더군요. 자기가 시댁 가서 시어머니 앞으로 보고 살지 말자고 해놓고 시누이 집에 가서는 심해부 집에서 놀고 있는데 둘이서 아예 맘 편하게 콩밥 먹게 해주겠다고 감옥 갈 준비 하라 하고 열쇠공도 다 공범으로 쳐넣어버린다고 말하고 왔다고 하더군요. 전화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전화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기에 일일이 다 찾아가 앞으로의 계획과 관계에 대해서 다 정리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정말 남편은 어떠한 선처도 없이 법으로 다스리려고 했어요. 너무 화가 많이 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물건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열쇠공도 이미 튄 상태이고 해서 일 더 크게 만들지 않고 그쯤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맘 같아선 감옥에 쳐넣고 싶었지만 그런 사람들도 가족이라고 참았네요. 대신 지금은 다 안 보고 살고 있어요. 아버님이 1년에 3번 정도 저희 집에 오시거나 저희가 따로 식사 대접해드려요. 그리고 저희는 그거 팔아서 생활에 보탰습니다. 가지고 있다가는 이보다 더한 것을 당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처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은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아버님이 또 주워다 주시는데 이제는 그만 주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그 이후로 아버님이 주시는 거 다 받아가고 시댁 창고에 있던 거 자기 집에 가져다 놔서 집이 창고가 될 정도로 만들어 놓고 산다고 들었네요. 아버님이 당신 딸 걱정된다고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아버님께서 딸 자식까지 망가져가니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시누이 한 짓이 있어서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아직은 도와줄 생각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